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숯검정 같은 피부에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막내딸 덕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에게조차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서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언니들의 꼴 보기 모진 싫으니 구박과 당장 나가 손가락질은 물이나 어린 덕이의 길어와. 가슴에 매일같이 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차가운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덕이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팔자는 알 수 없는 법이라 했던가요? 칠흑 같던 그녀의 인생에도 기이하고도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절세미인이 된 덕이가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덕이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 부탁드려요. 즐거운 감상하세요. 마을에서 으뜸가는 미인이 되고 싶었던 두 언니는 날마다 거울 앞에 앉아 치장하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르며 웃는 소리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반면 막내 덕이는 감히 거울을 마주하는 일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맑은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숯검정처럼 까맣고 너무나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들은 덕이를 보며 산 도깨비 같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집안의 험하고 굳은 일은 모두 어린 덕이의 차지였습니다. 언니들이 꽃놀이를 즐길 때 덕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안고 개울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트도록 방망이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덕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일어나 무거운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덕이의 밥상에는 서러운 차별이 가득했습니다. 언니들의 그릇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이 수북하게 담겼지만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덕이의 밥그릇에는 식은 보리밥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덕이가 밥 먹는 모습조차 꼴 보기 싫어했습니다. 어쩜 그리 개걸스럽게 먹니? 밥맛 떨어지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도끼 서린 폭언에 덕이는 밥숟가락을 든 채 그저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덕이는 부엌 뒷문 밖 쭈그리고 앉아 눈물 젖은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배가 고파 억지로 씹어 삼키는 처지가 스스로도 너무나 비참하고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조차 덕이를 안쓰러워하기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기 바빴습니다. 저 얼굴로 시집이나 갈 수 있겠나. 부모님의 걱정 어린 한탄은 어린 덕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지울 수 없는 멍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덕이는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다음 생에는 제발 평범한 얼굴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구박 속에 계절이 바뀌고 해가 여러 번 거듭되었습니다. 어느덧 덕이도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못난이라고 부르며 피하기 바빴고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혼담이 오가는 계절이 찾아왔고 두 언니를 보러 오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문턱이 닳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엌 구석에서 일하는 덕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히려 혀를 차며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언니들은 비단옷을 꺼내 입고 연지곤지를 찍으며 한껏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서로의 자태를 뽐내며 호호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졌지만 그 웃음 속에 덕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안방과는 달리 뒤뜰 장독대 앞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덕이는 묵묵히 마른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자신의 처지를 잊으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된 노동에만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첫째 언니가 부엌으로 나와 덕이를 흘겨보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예, 너는 평생 우리 시중이나 들 팔자인가 보다. 그 얼굴로 남의 집 귀한 며느리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모진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덕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언니의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는 생각에 서러움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태어난 죄로 평생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살다가 늙어 죽을 것이라 체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다해진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과 갈라진 입술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치고 목이 말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두 언니가 스님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수없게 웬 스님이야? 썩 물러가지 못해. 둘째 언니는 툇마루에서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뿌리며 문전박대하여 쫓아내려 했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은 스님이 힘없이 돌아서려는 찰나 이를 지켜보던 덕이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덕이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보리 주먹밥과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바가지에 담아 떨리는 손으로 스님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스님은 덕이가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깊은 눈으로 덕이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으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덕이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운 마음이 얼굴에 피어날 때가 머지않았구나. 기이한 말을 남긴 스님은 호련히 살인문을 나서더니 마치 신기루처럼 마을 어귀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덕이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스님의 뒷모습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덕이는 고운 마음이 얼굴에 피어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멍하니 빈 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를 본 언니들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거지 스님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무슨 복을 바라는 게냐? 주제를 알아야지.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이 덕이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이 박혔습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덕이는 추운 부엌방에서 얇은 혼이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며 외롭고 긴 겨울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이 피어날 무렵 덕이도 어느새 20살의 처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피부와 더벅머리는 여전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덕이를 피해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덕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덕이의 초라한 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니 어둡던 방 안을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빛 속에서 나타난 선녀가 덕이를 맑은 연못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너의 참모습을 찾을 때가 되었다. 선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덕이는 연못의 깨끗한 물에 얼굴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침 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개울가로 나가 세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덕이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칠고 검던 피부는 백옥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릿결은 비단같이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이 정녕 자신의 얼굴인지 믿기지 않아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볼을 몇 번이고 만져보았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언니들이 꽃단장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고을 원님 댁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에 혹여나 좋은 혼처라도 생길까 하여 아침부터 거울 앞에 앉아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언니들은 거울을 보며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덕이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맞이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미모만 뽐내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문을 벌컥 열어젖힌 언니들은 부엌 쪽을 향해 덕이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덕이야. 어서 와서 내 머리 좀 빗겨다오. 꾸물거리지 말고 냉큼 오지 못해? 날카로운 고함이 아침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막내를 하녀 부리듯 하는 그들의 오만함은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방 안가득히 환한 기운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화장을 고치던 언니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눈앞에 선 눈부신 여인을 보고는 그만 모든 동작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째 언니의 손에 들려있던 화려한 자개빗이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둘째 언니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덕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울을 보며 뽐내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악과 혼란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세요? 댁은 뉘신데 함부로 들어오시오? 한참 만에 첫째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구박하던 그 못난이 덕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녀가 하강한 듯 고운 자태에 압도되어 언니들은 뒷걸음질치며 서로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덕이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막내 덕이입니다. 그 말투는 분명 익숙한 동생의 것이었으나 옷구슬이 구르듯 청아한 음색이었습니다. 그제야 언니들은 눈앞의 절세미인이 자신들이 멸시하던 동생임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놀라움은 곧장 시커먼 질투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내년이 어디서 요술을 부린 게냐? 아니면 여우 귀신이 씌었나? 둘째 언니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지개벽한 동생의 미모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댔습니다. 그때 열린 방문 틈으로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들이 이 소란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덕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저 집 셋째 딸이라는데 세상에 저리 고울 수가 있나? 감탄 섞인 속삭임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졌습니다. 못난이 덕이가 선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덕이네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언니들은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져야 할 관심이 온통 막내에게 쏠리자 분통이 터져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 고을 원님댁 잔치에 참석하려던 젊은 선비들도 이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규수가 여태 숨어 있었다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네. 호기심 가득한 선비들은 잔치보다는 덕이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고대하며 덕이네 집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태를 눈치챈 언니들은 심술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너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콩이나 까고 있어라. 언니들은 덕이를 어두운 다락방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빛나는 보석을 감추듯 덕이를 가두어 버린 뒤 자기들끼리만 잔치에 가려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어두컴컴한 다락방에 홀로 남겨진 덕이는 훌쩍이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러움에 목 놓아 울었겠지만 이제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에 그치지 않음을 알기에 그녀는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며 흐트러짐 없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한편 덕이를 캄캄한 방에 가두고 집을 나선 언니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막내가 사라졌으니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응당 자신들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제 분수보다 화려하고 촌스러운 옷차림을 뽐내며 그들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위풍당당하게 장터로 향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고을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흥겨운 풍악이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소문 속의 절세미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마다 고개를 길게 빼고 혹시나 그 신비로운 처자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 선비도 한 명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기품이 넘쳐 흐르는 사내였는데 다른 이들처럼 소란스럽게 떠드는 대신 조용히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윽한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감이라도 한 듯 깊고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시선을 돌려 다시 덕이가 갇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니들이 급하게 채워놓은 낡은 자물쇠는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해 이미 심하게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덕이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자 굳게 닫힌 줄 알았던 문고리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늘이 그녀를 도운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덕이는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다락방에서 걸어 나온 그녀의 자태는 마치 구름 뒤에 숨어있던 밝은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낸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은 뒤 천천히 대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이가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자 길가에 피어난 들꽃들마저 그녀의 눈부신 미모에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듯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은 그녀의 향긋한 내음을 싣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흘길을 밟는 사뿐한 발소리조차 고운 음악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홀린 듯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마침내 덕이가 사람들이 모인 잔치 마당 입구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장내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어버린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모두가 넋을 잃고 말을 잊은 것입니다.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떡을 먹던 언니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분명 우리가 다락에 가뒀는데. 첫째 언니는 먹던 떡이 목에 걸려 캑캑거렸고 둘째 언니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당혹감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조용히 덕이를 지켜보던 젊은 선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꽃들 중에서도 홀로 고고하게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같은 고결한 자태에 그는 단번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무엇에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파를 헤치고 천천히 덕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선비는 사람들 사이를 가만히 헤치고 덕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란스럽던 잔치 마당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덕이의 모습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아름다워 선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낭자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선비의 정중한 물음에 덕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붉어진 볼은 복숭아꽃처럼 화사했고 긴 속눈썹이 드리운 그림자마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두 언니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눈길을 받고 싶어 했던 귀공자가 하필이면 그 천덕꾸러기 막내에게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 쥐고 있던 부채를 꽉 움켜쥐었고 부채살은 뚝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속지 마세요. 저 아이는 우리 집에서 제투성이나 뒤집어 쓰고 살던 천한 것입니다.
둘째 언니가 참지 못하고 달려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회방에 주위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고 평화롭던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소란을 피우는 언니들을 한번 일별한 뒤 다시금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겉모습이 남루했다 한들 이토록 맑은 눈빛을 지닌 분이 천할 리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좌중을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언니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딸들이 심술궂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눈초리는 덕이의 아름다움과 대비되어 언니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두 언니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덕이를 깎아내리려던 말이 오히려 자신들의 품위만 떨어뜨린 꼴이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거칠게 내뱉을 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녀 며칠 동안 빛을 보지 못해 모습이 흉할 터인데 이리 귀하게 여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그 겸손하고 고운 말씨의 선비는 물론이요, 주위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비는 허리춤에서 고운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덕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대 같은 귀한 분이 이런 곳에 서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은근한 청혼과도 같은 정중한 제안이었습니다. 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선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화 속 주인공들이 맺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듯 모두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선비의 뒤를 따르는 덕이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반면 뒤처진 두 언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속에는 검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마을 어귀로 접어들자 길가에 핀 들꽃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의 행렬을 감싸 안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귀갓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살인문 앞에 다다르자 집안에서 부모가 놀란 눈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선비와 그 곁에 선 절세미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귀한 손님들의 방문에 부모는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과 초라한 초가집이 오늘따라 더욱 누추해 보였고 부모의 거친 손마디는 부끄러움에 갈 곳을 잃고 옷자락만 꽉 쥐었습니다. 선비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귀한 따님을 뵙고 인연이라 여겨 이리 찾아왔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부모는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라곤 심술궂은 두 언니와 부엌에 처박혀 사는 막내뿐인데 이토록 고운 여인을 딸이라 칭하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공기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언니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것은 요물입니다. 우리 덕이일 리 없습니다. 첫째 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고 둘째 언니 역시 질투에 눈이 멀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고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인과 대비되는 추한 질투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덕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접니다. 막내 덕이입니다. 옥굿을 굴러가듯 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에는 부모가 기억하는 익숙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 고인 눈물이 아침 이슬처럼 반짝였습니다. 부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겉모습은 천지개벽할 만큼 변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분명 자신들이 구박하던 그 아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덕이의 고운 얼굴을 만져보려다 자신의 손이 더러워 행여 비단의 얼룩이라도 질까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부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와 깨진 동만이 덕이가 겪었던 고된 세월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언니들을 일별한 뒤 부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분의 맑은 영혼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박만 하셨군요. 이제는 제가 이분을 모셔가 귀하게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선비의 위험 있는 태도에 부모는 감히 반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달린 옥 놀이개가 햇살을 받아 서늘하고도 고고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언니는 힘이 풀린 다리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고귀한 자태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패배감이 뼈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들이 입은 알록달록한 옷은 덕이의 은은한 비단옷 앞에서 촌스럽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흙먼지가 언니들의 치마폭을 더럽혔지만 그들은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질투의 불길이 차가운 재가 되어 남았습니다. 덕이는 부모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습니다.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의 학처럼 우아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부모도 언니들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덕이의 옷고름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서름과 작별하고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이 엄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비가 덕이를 부축하여 말에 태우자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텅 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는 찬 바람 소리가 마치 언니들의 한탄처럼 들려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초가집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지며 쓸쓸함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고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새 안주인을 맞이하니 그 광경이 마치 궁궐에 입성하는 왕비의 행차와도 같아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덕이가 가마에서 내리자 비단신이 닿는 곳마다 꽃길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의 눈부신 미모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집안 곳곳에는 그녀를 위한 비단 금침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반면 초가집에 남겨진 언니들은 질투심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방바닥을 치고 벽을 긁으며 통곡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못생긴 것이 어떻게 라며 소리치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방 안의 거울은 깨져나갔고 화장품 단지는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비춰보던 언니들은 거울 속에 비친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치장을 해도 덕이의 발끝조차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두 자매의 악에 바친 비명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부모는 딸들의 등살에 못 이겨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안에는 냉기만 가득했고 행복했던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덕이는 선비와 함께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비는 아내의 고운 손을 잡고 시 한 수를 읊어주며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따뜻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방 안가득 은은한 난초 향이 퍼져나갔고 덕이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씻어내는 듯한 평안한 미소가 어린아이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갔습니다. 그 집 막내딸이 천하절색이 되어 정승댁 며느리가 되었다더라. 장터의 아낙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덕이의 이야기를 꽃피웠고 그럴수록 언니들의 심사는 뒤틀려만 갔습니다. 배가 아프다 못해 알아놓은 언니들은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 몸까지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마당에 핀 호박꽃마저 그녀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언니들이 홧김에 꽃을 꺾어버리자 손끝에 가시가 박혀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몰랐던 탓입니다. 두 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았으나 혀를 차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도끼가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니 백약이 무효합니다. 의원의 서늘한 진단에 부모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이라 질투심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버섯처럼 두 자매의 영혼까지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첫째가 불현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년이 정말로 그리 고와졌는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봐야 속이 시원하겠다. 둘째 역시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언니를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덕이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병이 씻은 듯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뚤어진 심사는 이토록 집요하여 남의 불행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었습니다. 자매가 향하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마를 타거나 쉬엄쉬엄 갔을 터이나 독이 잔뜩 오른 그들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은 그들의 살기에 눌려 고개를 숙인 듯했고 불어오는 바람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 아래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펼쳐진 선비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위엄을 뽐내며 서 있었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평온한 웃음소리가 자매의 귀를 찔렀습니다. 대문 앞에 당도한 언니들은 다짜고짜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허, 어디서 온 촌부들이기에 감히 대감마님 댁을 소란스럽게 하는가. 헝클어진 머리와 초라한 행색 탓에 아무도 그들을 덕이의 가족이라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자매는 억울함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초리와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대문 밖에 소란스러움에 안채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덕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며 후광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진분홍 비단 치마가 바람에 우아하게 흩날렸고 머리에 꽂은 금봉황 비녀는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예전에 그을린 피부와 더벅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듯한 고귀한 자태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 시끄럽던 하인들조차 숨을 죽이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언니들은 눈앞에 나타난 여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토록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자신들이 구박하던 그 못난이 덕이란 말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맑은 눈망울과 선한 미소는 분명 동생의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첫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질투를 넘어선 경외감마저 들어 감히 쳐다보기도 황송할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덕이는 언니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히 달려와 흙바닥에 주저앉은 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언니,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듯 청아했고 말투에는 조금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벌레 보듯 했던 과거의 언니들과 달리 덕이는 진심으로 가족을 걱정하는 넉넉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인의 품격이었습니다. 덕이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 집안은 별천지와 같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기이한 화초들이 만발했고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한가로이 논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하인들마다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고 어디선가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들은 자신들의 초가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함에 기가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부러움을 넘어선 참담함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안사랑채에서 선비가 걸어 나왔습니다.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 준수했습니다. 선비는 아내인 덕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다니 내 미리 알지 못해 미안하오. 남편의 지극정성 어린 태도를 지켜보는 언니들의 속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못생겼다고 구박받던 동생이 이토록 완벽한 짝을 만나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으나 언니들의 목구멍으로는 밥알 하나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덕이가 살점을 발라 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지만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악행들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덕이는 언니들의 빈손이 못내 안쓰러워 광을 열어 최고급 비단과 엽전을 가득 담은 꾸러미를 바리바리 챙겨주었습니다. 언니, 부디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종종 들러주시면 제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대문을 나서는 언니들의 등은 도망치듯 황급하고 구부정했습니다. 덕이가 손에 쥐어준 선물 꾸러미가 마치 천근 만근 나가는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욕을 먹고 매를 맞는 편이 마음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동생의 태도 앞에서 언니들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고갯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언니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발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터벅터벅 흘길을 걸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단 꾸러미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바닥을 간지럽혔지만 그럴수록 가슴 한구석은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 아려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못나게 살았구나. 첫째 언니가 긴 한숨과 함께 뱉은 말은 허공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질투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의 도끼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만이 밀물처럼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언니들 눈앞에 익숙하고도 초라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덕이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보고 온 탓인지
기울어진 살인문과 구멍난 창호지가 유난히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는 마치 집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덕이의 흉을 보며 시끄럽게 떠들썩했을 저녁 시간이지만 오늘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마루 끝에 힘없이 걸터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생이 사실은 누구보다 크고 빛나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을 켜고 덕이가 준 꾸러미를 풀어보던 언니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사이에는 언니들이 좋아하던 귀한 주전부리와 함께 부모님 제사를 잘 모셔달라는 당부가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동생을 구박하고 내쫓을 궁리만 했었는데 동생은 출가한 뒤에도 가족을 살뜰히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눈뜬 장님이었네. 천하의 몹쓸 년들은 바로 우리였어. 둘째 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첫째 언니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으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언니들을 떠나보낸 덕이는 사랑채 정자에 앉아 고요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남편이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이 쓰이시오? 남편의 다정한 물음에 덕이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워진 것은 신비한 조화 덕분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토록 빛나는 것은 그녀의 심성이 옥처럼 맑고 고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빛을 받은 덕이의 옆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도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 후로 덕이의 삶은 매일이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의호식하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지혜롭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곡간을 열어 구제했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옷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빼어난 미모를 칭송하기보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덕행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만 선녀인 줄 알았더니 마음씨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로구나. 못생겼다고 손가락질 받던 소녀는 이제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현모양처가 되어 세상에 맑은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덕이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련을 견디고 피어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터의 아낙네들도 서당의 학동들도 덕이의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그녀를 괴물이라 놀렸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덕이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경외심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 좋은 신데렐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한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언니들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을 헐뜯고 시기하던 입으로는 칭찬을 하기 시작했고 게으름을 피우던 손으로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가끔 덕이가 보내오는 서신과 선물은 그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때마다 언니들은 못난 자신들을 품어준 동생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배가 아파서 뒹굴던 질투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족을 향한 애틋함이 싹텄습니다. 개과천선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악독했던 마음이 선하게 바뀌니 언니들의 얼굴 또한 예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유순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꽃은 열흘을 붉기 힘들고 달도 차면 기운다지만 고운 심성에서 배어나오는 빛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이가 겪었던 모진 시간들은 어쩌면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에가 좁고 어두운 고치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만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겉모습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혹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날개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을 뿐 언젠가 반드시 눈부시게 비상할 날이 올 테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사라졌으나 마음의 흉터까지 사랑으로 지워낸 덕이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시들어가지만 고운 마음씨가 뿜어내는 향기는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갑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허나 기억하십시오. 흙투성이 감자 속에서도 싹이 트고 거친 돌멩이 속에 보석이 숨어 있듯 당신 안에도 눈부신 빛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거칠애보다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니까요.